4월의 서울 하늘은 미세먼지 없이 맑고 화창했습니다. 한국의 한 꽃가게에서 쇼 윈도우 너머로 8살쯤으로 보이는 한국인 어린 여자아이와 금발의 외국인 중년 여성이 뭔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여성이 아이에게 뭔가를 건네주는데 아이가 받자마자 바닥으로 물건을 내동댕이 쳐버리는데요. 이딴 거 필요 없어. 노랑머리 아줌마는 싫단 말이야. 꺼져. 당장 꺼지라고. 여자아이는 앙칼지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고 금발의 외국인 여성은 매우 당황해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중년 남자가 들어오더니 한 손으로 여자아이의 뺨을 내리치는데요. 순간 아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꽃가게에서 이 세 사람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호주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국 남자 민호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의 작은 중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남자 성민호라고 합니다. 한 번의 이혼을 경험했으며 지금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재혼을 해서 12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구했던 제 아내와의 운명적인 만남의 사연을 아내를 대신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같은 제 아내이다 보니 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칠푼이라고 욕을 해도 좋습니다. 4년 전이었죠. 그날은 저희 어머니 생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랬듯이 꽃을 사려고 꽃집에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꽃을 매우 좋아하셨거든요. 얼마 전 동네에 새로 개업한 꽃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화분과 꽃을 사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꽃가게는 다채로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고 튤립, 장미, 라일락 등 아름다운 꽃다발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 꽃들을 보며 감탄하던 중 가게 주인이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어떤 꽃을 찾으시나요? 라며 미소 가득한 얼굴로 저를 맞이한 꽃집 주인은 뜻밖에도 금발의 외국인 여성이었고 더 놀랐던 것은 매우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해 목소리만 들으면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라며 저를 쳐다보며 살며시 눈웃음을 짓는데 그 순간 저는 갑자기 가슴이 뛰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가게 안에서의 꽃향기와 그녀의 화장품 냄새가 같이 어우러져 너무나도 좋은 향기에 기분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그랬는지 그분에게 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데 한국에 얼마나 계신 건가요? 라며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꽃집 주인은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쾌한 기색 없이 12년을 한국에서 살아서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된 것 같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도 모르게 제가 이 동네에 오래 살아서 혹시 동네를 알고 싶으면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따뜻한 커피도 대접해 드릴 수가 있고요. 라고 그만 처음 보는 외국인 여성에게 쓸데없이 오해할 만한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 순간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오지랖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불쾌하거나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럼 제가 필요하면 요청을 할 테니까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명함을 주면서 필요하시면 이리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옵션으로 맛있는 식사도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쿠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의아한 듯이 쿠폰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었고 그 쿠폰은 사장님에게만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제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다라고 능청스럽게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순간 몇 초의 정적이 흘렀고 잠시 뒤 그녀는 크게 웃으며 가슴속에 저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그 쿠폰 사용을 해봐야겠는데요. 라며 눈웃음을 지었고 저는 그녀의 미소에 그날부터 종일 핸드폰만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그녀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저는 제가 먼저 가게를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사내 체면에 그렇게 하면 왠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토요일 오전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며 어떻게 하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 목소리는 분명 그녀였습니다. 저는 순간 손이 떨렸고 너무 기분이 좋아 흥분이 되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다며
원하시는 곳으로 모셔다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의 만남은 시작이 되었고 저희들은 주말만 되면 공원에 가거나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비슷한 40대 중반의 나이였고 호주가 고향이었으며 이름은 비앙카라고 했습니다. 예술과 사진을 사랑하며 전문적인 사진 작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희들은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상처와 아픔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한국인이었으며 그 사람을 따라 멀고 먼 호주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남편은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과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고 직장은 해고되었고 매일 페인처럼 도박 아니면 술을 마시며 끝없이 그녀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괴롭히고 힘들 때쯤에 그녀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임신 3개월이라는 말을 들었고 끔찍한 상황에서도 살아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잔인해졌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돈 되는 물건은 모조리 도박을 하기 위해 팔아버렸고 심지어 돈이 없냐며 자신에게 손찌검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견디다 못해 그녀는 자살을 할 생각으로 임신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30알 정도 먹고 쓰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독한 마음으로 임신을 한 채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운명의 신은 그녀를 쉽게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일 뒤 그녀가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고 다행스럽게도 위세척과 응급처치로 그녀는 살았지만 아쉽게도 뱃속의 아기는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 충격으로 한동안 극심한 불안 증상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야 했고 다행히 호주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그녀를 보살피고 간호를 해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협의 이혼을 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헤어지기로 합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고향 호주로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왠지 한국에서 자신이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대학에서 전공한 그래픽 실력으로 사진을 편집하면서 프리랜서 작가로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남자 만나서 넌덜머리가 났던 건 사실이었지만 왠지 한국이 떠나기가 싫었고 계속 이곳에 남아있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예전부터 꽃과 식물을 좋아했기에 조그만 꽃가게를 같이 운영하면서 일이 없을 땐 꽃가게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연찮게 들은 그녀의 과거 이야기에 가슴이 너무 아팠고 오히려 담담하게 얘기하는 그녀에게 더욱더 깊은 관심과 연민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혹시 앞으로 아픔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 제가 좀 나눠 가져도 될까요? 꼭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깊이 박혀있는 상처의 가시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항상 당신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의 뜻밖의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저희들은 서로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더욱더 가까워졌고 서로 이름을 부르며 급기야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겐 그때 당시 8살 된 딸이 있었잖아요. 저의 딸과 비앙카는 간격이 쉽게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린 딸은 비앙카를 몹시 경계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아무리 그녀가 친해보려고 선물을 사주고 환심을 사려 해도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큰맘 먹고 딸아이와 비앙카와 저녁을 먹으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딸아이를 데리고 비앙카가 운영하는 꽃가게로 갔습니다. 딸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비앙카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 마침 비앙카가 미술 도구를 준비했더라고요. 비앙카는 저와 딸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준비해둔 미술 도구 세트를 딸에게 전해주었는데 받자마자 딸이 갑자기 도구 전체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고함을 치면서 이딴 걸 내가 왜 받아? 나가. 꺼져. 노랑머리 아줌마 싫단 말이야. 라며 흥분하고 있었죠. 이 광경을 제 눈으로 목격한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만 어린 딸의 뺨을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어린 딸아이는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울고 난리가 났었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 눈앞에 보인 광경에 이성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저녁 약속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비앙카는 저보고 얼른 딸아이를 데리고 가서 달래주라고 하더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갔고 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마음만 조이며 살았습니다. 급기야 비앙카도 차츰 지쳐가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당분간 어머니 집에 아이를 맡겨두고 비앙카와는 천천히 만남을 갖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초등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 쓰러졌다고 연락이 와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장호흡기 쪽으로 보내졌고 의사는 심장질환이 있어서 지금 바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호흡성 부정맥이 문제가 되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저는 순간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딸은 정신을 잃고 아직 깨어나지 못했고 부모로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바로 수술실로 딸은 들어갔습니다. 7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되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긴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뜻밖에도 제 옆에는 비앙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는 제 옆에서 수술 시간 동안 같이 있어 주었고 정신적으로 힘든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회복실에 마취가 되어 있는 어린 딸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옆에서 지켜보던 비앙카는 살며시 안아주면서 어깨를 두드렸고 회복할 때까지 같이 힘이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마취에서 깨어난 딸은 수술 후유증과 여러 가지 통증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당연히 8살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 몸에 수술 도구를 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수술도 중요하지만 회복을 하기 위해 간병도 중요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가 계셨지만 혼자서 감당하실 수는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비울 수가 없어서 틈나는 대로 병원에 와야 했고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는데 그때 비앙카가 간병은 자신이 할 테니까 저보고는 회사 일을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전문 간병인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고 간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앙카의 진심 어린 마음에 너무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지만 다른 대안책이 없어서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비앙카는 정말 24시간 쉬지 않고 딸 곁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으면 물을 갖다 주고 대소변이 필요하면 서슴없이 마치 엄마가 친딸에게 하는 것처럼 아주 꺼리낌 없이 딸에게 정성스럽게 간호를 했습니다. 아이를 키워 보지도 않았던 그녀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저는 그녀가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시간이 반복되자 저의 어머니도 비앙카의 정성어린 행동에 감동했고 어린 딸도 차츰 그녀에게 마음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병실에 들어서려고 하는 순간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줌마는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밉지 않나요? 비앙카는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나도 만약 아기가 있었다면 너만한 나이쯤 되는데 그런데 아줌마가 나만 생각하고 그냥 그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버려서 지금도 항상 그 아이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린단다. 넌 내 딸 같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빨리 완쾌하는 게 내가 제일 바라는 일이야. 밖에서 지켜보던 나는 딸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당연히 병원에서는 금발의 외국인 중년 여성이 어린 딸을 간호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지나가면서 불필요하게 쳐다볼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묵묵히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술 경과도 좋고 이제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자 비앙카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빨리 회복이 되고 다시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다. 아줌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동안 아줌마 때문에 스트레스와 짜증도 많았지. 이제 아줌마는 조용히 갈 테니까 아빠랑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알겠지? 그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는지 딸에게 얘기를 했고 딸은 매우 당혹스러운 얼굴로 저와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역시 비앙카를 잡을 명분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머리핀을 딸에게 꽂아주고는 사랑해. 그리고 행복하게 아빠랑 잘 지내요 라고 하면서 병실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딸은 갑자기 그녀에게 뛰어가서 옷자락을 붙잡고 아줌마, 사랑해요. 부탁이 있어요. 제 아빠와 저에게 엄마가 되어주세요. 저 이제는 아줌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사랑해요, 엄마.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딸의 행동에 비앙카는 순간 당황을 해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앙카는 딸을 안으면서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영원히 지켜주고 사랑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세 가족은 병실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고 기쁨의 눈물은 너무나 고맙고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양가 가족의 동의하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따로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조용히 가족끼리 모여 사진만 찍고 식사만 하는 시간으로 대체했습니다. 지금은 저의 딸과 비앙카는 세상에 없는 사랑하는 모녀로 친하게 지내고, 딸은 외국인 엄마를 정말 친엄마 이상으로 따랐으며 사랑했습니다. 비앙카도 마찬가지로 저와 딸에게 둘도 없는 아내와 엄마로 지내고 있으며, 저희들은 매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외국인 제 아내를 자랑할 만하죠? 저희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